어제 제가 우리 정상님 많이 물려있다고 해서 일봉 매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시장이 일봉 매매를 하시면은 최근에 뭐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러면은 물리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해도 계속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손절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음 파동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요, 좀 잘 물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력의 영역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구간,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런 구간에 있죠. 여전히 상승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은 최근에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애들이 하나 둘 보이긴 하죠. 이게 되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삼성전자가 쌍봉 뭐 고점 3개 찍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저도 이걸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90%는 고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뉴스, 재료, 실적 이런 것들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를 들면 손절을 해도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지 라인을 이렇게 이탈을 해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한 90%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가죠. 근데 하나가 안 가요.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10%의 확률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죠. 그리고 뭐 실적,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적 면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건 분할 매수를 해야죠. 차트는 고점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실적만 보고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죠. 그런데 분할 매수를 선택하지 않고 올라갈 거다라는 그 믿음,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90%의 확률을 만드는 건, 생각을 차지하는 것은 실적이잖아요. 이 실적이 여기에서 몰빵 선택을 하게끔 만들죠. 근데 예상 밖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져?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손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할 거면 확실히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정 2파, 저는 이거 그냥 조정 2파 3파 자리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선뜻 들어가기는 좀 무섭다. 그런데 언제 돌릴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분할 매수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선택지. 근데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실적만 믿고 사는 것은 결국에는 손해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릴 확률이 높은 거고. 아무리 증권주라 하더라도. 왜냐면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올해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돼요. 그게 여기서 선반영 됐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맞아, 선반영 됐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아직 선반영 안 됐는데?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밀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모두가 지쳐 떨어질 때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참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결국엔 선택지는 이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자료, 데이터, 실적 이런 걸 보고 살 거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 이거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죠.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언제? 분봉을 보고 아침에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그런데 일봉상에서 매매한다는 것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 매매의 타점을 기다리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살짝 조정을 줘도 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내가 쭉 끌고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점을 잡고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파도 타기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파도 타기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많이 떨어지는 애가 어딨나 이런 애들 한번 볼까요? 이런 애들 뭐 이거는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건 기술적 반등이죠. 근데 이거 먹어도 결국에 내려와요. 이렇게 가도 내려와요.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봉으로 선택을 하지 않죠. 분봉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일봉 매매할 때는 이런 애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유상증자 때려서 어지럽게 했던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추세를 돌려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넘기고 여기에서 저점 올리고 하면은 이런 데서 들어가다 보면은 쭉 끌고 가는 좀 중장기로 쭉 끌고 가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원하는 타점은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원해서 내가 쭉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할 때는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분봉으로 할 때는 이거 오늘도 매매 가능하고 내일도 매매 가능해요. 근데 일봉으로 할 때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는 그거는 차트 매매가 아니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는 것은 분할 매수해야 돼요. 어디가 다 빠진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 분할 매수 해갖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팔아버려야죠. 비중 조절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많이 물릴 수밖에 없다. 조정 3파가 끝나지 않은 이런 세력들의 영역에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매수한 종목들은 크게 지금 손해를 보거나 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제 좀 대응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세력의 영역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서 또 손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손절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은 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조정 3파가 끝났어 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계획했다면 분할 매수는 해도 돼요. 그런데 이만큼 사고 이만큼 물타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해질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나 3.6%, 대한항공 별로 안 예뻐요. 이거 좀 꼬리 저항에 막혀가지고 별로 안 예쁩니다. 요거 이제 28,000원이 깨지면은 요거는 살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쌍봉 오른쪽 어깨를 짚지를 못했어요. 오른쪽 어깨를 짚고 올라가기를 원했던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렇게 쭉 당겨주던가 고무줄로 당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한번 또 조정했다가 이런 추세 타라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한양 ENG이고요. 한양 ENG는 상방에 37,500원에 주봉 월봉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37,500원을 넘어가서 새로운 박스권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밀리면은 이 자체가 콘크리트 벽입니다. 못 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돌파를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엄청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양 ENG를 오늘은 완픽으로 뽑아봤습니다.